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교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제19장 카복실산 유도체의 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카보닐 화합물 중에서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가장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산과 나이트릴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은 카르복실산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유도체들에 대한, 그 중에 특히 4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성격과 그리고 반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카르복실산 유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명명, 성질을 살펴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대표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르복실산 유도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주로 이러한 유도체 화합물들에 대한 정의는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카르복실산이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카르복실산 유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나이트릴 화합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네요. 탄소와 질소 3중 결합으로 구성된 이 화합물은 가수분해, 물을 넣고 산이나 염기 조건에서 가열을 해주게 되면 카르복실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수분해의 결과로 카르복실산이 될 수 있는 화합물을 카르복실산 유도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나이트릴도 포함이 되지만 나이트릴은 카르복실산과 구조가 좀 더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8장에서 별도로 다루게 되었고요. 19장에서 주로 다룰 화합물들이 이 위쪽에 있는 물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물질이 아실클로라이드라는 물질인데, 카르복실 그룹에 카르복실산의 OH가 클로린 또는 할로젠, 원자로 치환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우리가 카르복실산의 화학 반응 중에서 SOCl2 같은 것을 넣어서 반응을 하면은 아실클로라이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죠. SOCl2 같은 것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알코올의 반응처럼 이 OH 그룹이 좋은 이탈기로 바뀐 다음에 떨어지고 클로린이 결합하게 되어서 아실클로라이드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런 아실클로라이드 화합물은 방향족 화학에서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 할 때 재료로 사용이 됐었죠. 아실클로라이드가 이렇게 생긴 화합물이고, 이 유도체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화합물들이 아실클로라이드 계통의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화합물들의 특징과 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합물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무수물이라는 이름으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무수물. 그 구조는 카르복실산 분자 2개를 이용해서 탈수 반응을 하면은 이 화합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카르복실산에 있는 OH 중에 하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둘 중 하나의 OH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이 카보닐 그룹 옆에 산소가 있고 그 옆에 곧바로 카보닐 그룹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이 카르복실산에서 물을 제거한 물질이다라고 해서 무수물 또는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화합물도 가수분해를 하면 반대로 물을 넣어주면 카르복실산이 될 수 있으니까 카르복실산 유도체가 되고, 그리고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 할 때 이 무수물도 반응성이 적당히 크기 때문에 좋은 기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지? 무슨 반응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 그 반응성에 대해서는 반응성이 이쪽 계통의 화합물들이 하는 모든 반응에서 반응성이 큰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족 화합물에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에 사용되는 물질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되는 물질은 사이오에스터라는 물질인데, 먼저 에스터 보고
올라오도록 할게요. 에스터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코올의 제법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에스터나 뭐 아실 클로라이드, 무수물 이런 거를 환원을 통해서 강한 환원제인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같은 걸 쓰면 1차 알코올로 환원시킬 수 있다 할 때 소개됐던 화합물이죠. 에스터라는 물질인데 에스테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화합물은 카르복실 산 화합물을 알코올과 반응을 시켜서 산 촉매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고, 이걸 우리가 윌리엄슨 아니고 특별한 에스터 합성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죠. 윌리엄슨은 이서 합성 방법이고, 에스터를 합성하는 방법 중에 카르복실 산과 알코올을 이용해서 산 촉매를 반응시켜주면 에스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었죠. 그렇게 합성되는 물질이 에스터 구조고요. 카르보닐 그룹 옆에 산소가 있어요. 그 옆에 H가 R 그룹으로 치환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르복실 산과 굉장히 유사한데 수소가 알킬기로 바뀐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로 우리가 어떤 과일 향에 첨가물 같은 거 있죠. 어떤 뭐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또는 이런 식품에 어떤 과일 향이 같은 그런 과일 향의 어떤 첨가물을 넣어서 뭐 레몬 향이다, 파인애플 향이다 이렇게 맛을 내게 할 때 과일에서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런 에스터 분자 하나 자체가 과일 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품 첨가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주로 과일 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스병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무슨 에스테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과일 향을 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넣어준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사이오에스터라는 것은 에스터 화합물인데 사이오가 있다. 이 사이오는 황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기존 에스터의 구조에 뭔가 황이 치환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치환된 구조는 카보닐 그룹 옆에 산소가 황으로 치환된 형태여서 사이오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사이오이스터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아래쪽 이스터에 대비해서 반응성이 어떤가 이런 것을 물어볼 때 가끔 사용이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카르복실 산에 사이올을 집어넣고 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면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산이 카보닐 그룹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나면 친액체가 쳐서 치환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이올의 설퍼가 산소보다 사이즈가 크고 전기 음성도가 작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친액체로 작용해서 더 쉽게 이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사이오에스터라는 화합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 가장 유명한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아마이드는 카보닐 그룹 옆에 산소가 질소로 치환된 화합물을 바로 아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NH2 이렇게 아민, 질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우리가 아민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카보닐 치환기가 붙어 있는 화합물이라서 이름이 아마이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아마이드의 형태는 생체 내에서 펩타이드 결합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한 결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합물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떨어지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화합물이 안정하다는 것은 반응을 잘 못하고 원래 형태로 많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반응성은 좀 낮은 물질이다. 그런 계통의 화합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가수분해하면 카르복실산이 되고, 반대로 합성하려고 하면 카르복실산에 아민을 넣어주고 뭐 산 촉매 같은 걸 써서 또 반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산이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아민이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아민의 질소도 알코올 이런 산소보다는 산소와 같은 2주기 원자지만 전기 음성도가 더 작으니까 더 좋은 친액체로 작용해서 아마이드를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쉽게 물을 넣으면 카르복실산이 되고 반대로 다른 친액체를 넣어주면 해당 화합물이 되고, 이런 관계에 있는 화합물들을 통틀어서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물질들이
카르복실산의 아실 클로라이드, 염화아실이라고 하는 물질들이고요. 그리고 무수물, 언하이드라이드. 둘은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반응성도 크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에스터와 아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 이렇게 많은 4가지의 작용기를 다루는 이유는 이 4가지 작용기가 반응하는 반응성과 그리고 반응 메커니즘 이런 게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고 성질, 물리적 성질 이런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우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4가지 화합물이 같으면서도 약간씩 다른 반응성의 차이가 있다거나 성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캐치해서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화합물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럼 하나씩 명명을 좀 해봐야겠죠.